지성 피부이신 분들 집중! 피지가 많으면 모공이 넓어진다? 정답은 X. 모공은 단순히 구멍이 커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구조가 같이 변하는 문제예요. 지성 피부는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가 굉장히 활발하죠. 문제는 피지의 양보다 피지가 어떻게 배출되느냐입니다. 피지가 뭉치고 각질과 엉켜서 모공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공이 넓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탄력이에요. 지성 피부는 겉보기에는 두꺼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탄력 저하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동그란 모공이었는데 어느 순간 세로로 길어 보이고 화장하면 더 도드라져 보이죠. 그리고 지성 피부는 관리도 과하게 하기가 쉬워요. 피지가 많으니까 더 세게 씻고 더 자주 각질 제거를 하고 모공팩을 붙이고 이게 반복되면 피부 장벽이 흔들립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탄력이 더 빨리 떨어지고 그럼 모공은 더 넓어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지성 피부 모공이 어려운 이유는 피지 문제 하나가 아니라 피지 흐름, 각질 상태, 탄력 저하가 동시에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성 피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춤 모공 케어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지성 피부라고 하면 피지를 어떻게든 줄여야겠다. 그래서 피지 잡는 토너, 피지 조절 앰플, 강한 클렌저 계속 뭔가를 더하게 됩니다. 근데요, 피지는 무조건 줄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피지가 잘 배출되면 모공 안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근데 세안을 너무 세게 하거나 각질을 과하게 제거하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피부는 기름이 부족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오히려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더 번들거리고 더 막히고 모공은 더 넓어 보입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코옆이랑 T존을 집중 공략하는 습관이죠. 스크럽을 더 세게 문지르고 모공팩을 더 자주 붙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모공 주변의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버려요. 세안도 마찬가지예요. 거품 충분히 낸다고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면 그게 자극이에요. 특히 지성 피부는 뽀득한 느낌이 좋아서 계속 닦아내죠. 근데 그 뽀득함이 장벽 손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피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피지가 막히지 않게 흐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성 피부 모공 케어의 시작은 덜어내는 게 아니라 과한 걸 멈추는 데서 시작해요. 모공을 조이는 2단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헷갈립니다. 피지가 줄어들면 모공도 같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요, 피지 문제와 탄력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지는 내용물이고 탄력은 그 모공을 잡고 있는 주변 구조예요. 피지를 아무리 잘 관리해도 모공 주변 피부가 늘어난 상태라면 모공은 계속 커 보여요. 특히 세로로 길어 보이는 타원형 모공은 거의 대부분 탄력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력 관리가 꼭 필요해요. 모공이 줄어 보이게 만드는 구조는 단순합니다. 모공 입구가 팽팽하게 잡혀 있으면 실제 크기가 같아도 훨씬 작아 보입니다. 피부결이 촘촘해지고 표면이 매끈해지면 빛이 고르게 반사돼서 모공 그림자가 줄어들어요. 이게 모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피지를 또 건드리는 게 아니라 피부를 탄탄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콜라겐 자극을 도와주는 관리, 피부결을 촘촘하게 만드는 루틴, 이게 핵심이에요. 피지와 탄력을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서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해야 합니다. 콜라겐 자극을 도와주는 관리는 정말 간단해요. 피부에 살짝 자극을 줘서 다시 차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주파 리프팅처럼 진피층에 열을 전달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시술이나 피부결을 정돈하면서 재생을 유도하는 레이저 관리가 대표적이에요. 피부를 벗겨내는 게 아니라 안쪽을 탄탄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그리고 홈케어에서는 레티노이드 계열 제품이나 저동도 레티놀처럼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성분을 천천히 꾸준히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단 지성 피부라고 해서 과하게 쓰면 안 돼요. 피부결을 촘촘하게 만드는 루틴도 어렵지 않아요. 주 1회 정도 부드러운 각질 관리로 흐름을 유지해주고 수분을 충분히 채워서 피부 표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공이 커 보이는 날 자세히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모공만 보이는 게 아니라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 보여요. 빛이 고르게 반사되지 않아서 요철 그림자가 더 생깁니다. 사실 모공과 피부결은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피지가 쌓이고 각질이 불균형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 주변 표면이 매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크기의 모공이라도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죠.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모공 수축 제품을 써도 결이 정리되지 않으면 티가 납니다. 그래서 3단계는 피부결을 정돈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하게 벗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자극, 각질 정리, 수분 충전 중심의 루틴, 레티노이드나 나이아시나마이드처럼 피부결을 서서히 정돈해주는 성분을 꾸준히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모공이 세로로 길어 보이거나 여드름 흉터처럼 패어 있거나 표면이 거칠게 붙어있는 경우라면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럴 때는 프락셔널 계열 레이저나 포텐자 같은 고주파 마이크로니들, 피코프락셔널처럼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장비를 상태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막혀 보이는 모공은 정리하면 좋아지고 패어 보이는 모공은 재생을 유도해야 달라집니다. 결이 정돈되면 모공은 생각보다 빨리 얌전해집니다. 지성 피부일수록 열심히 관리하다가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모공 팩이에요. 붙였다 떼면 뭔가 시원하죠. 근데 그 순간 모공 입구도 같이 벌어집니다. 과한 스크럽도 마찬가지예요. 입자가 거친 스크럽을 자꾸 쓰면 모공 주변의 피부가 점점 얇아집니다. 얇아진 피부는 탄력이 떨어지고 결국 모공이 더 넓어 보이게 돼요. 피지 압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누르면 모공벽이 손상이 돼요. 그 자리가 다시 차오르지 못하면 이게 곧 넓어진 모공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당장은 만족스러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 보입니다. 지성 피부는요, 피지를 이겨내려고 싸우면 질 확률이 높아요. 억지로 없애려고 할수록 피부는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민감해지고 더 늘어집니다. 지성 피부 모공은요,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줄여서 없앤다 라는 개념보다는 덜 도드라지게 설계한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3단계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1단계는 피지를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흐름을 정리하는 것, 과하게 정리하지 않고 막히지 않게 관리하는 거였죠. 2단계는 탄력 관리, 피지 문제와 탄력 문제를 분리해서 보고 콜라겐 자극을 통해 모공 주변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 3단계는 피부결 정리, 요철을 완화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야 빛 반사가 균일해지면서 모공이 덜 보이게 됩니다. 그럼 내 피부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뭘까요? 대부분은 피지를 더 없애야 하나요? 라고 묻지만 사실은 과한 제거 루틴을 줄이는 게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지금 쓰고 있는 모공팩이나 스크럽, 세안 횟수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줄이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것, 그 관점이 바뀌면 모공은 생각보다 훨씬 정돈되어 보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나한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